새벽 3시, 갑작스레 들려온 비명소리에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양들의 다급한 울음소리가 들려오자마자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애리조나의 8월 새벽 공기는 여전히 후덥지근했지만 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양들의 울음소리를 따라 걸었죠.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선명한 피웅덩이가 드러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칫했고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흑곰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온 거죠. 손전등 불빛이 비춘 곳에서 제가 본 것은 200kg이 넘어 보이는 검은 괴물이었습니다. 그놈은 새끼 양을 입에 물고 있었죠. 달빛에 반사된 선홍빛 피가 양의 하얀 털을 적시고 있었고 짐승의 숨결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제 손은 허리춤의 권총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죠. 금속이 스치는 미세한 소리에도 흑곰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달빛에 번뜩이는 검은 눈동자에는 야생의 광기가 서려 있었고 죽을 것 같은 공포로 인해 제 온몸의 근육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돌부리에 발이 걸렸고 손전등이 제 손을 빠져나가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버렸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린 제 귓가로 짐승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그 순간 저 멀리서 집에 불빛이 켜지고 가족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도 흑곰은 잠시 망설이다 새끼 양을 물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그제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대대로 지켜온 이 양목장은 이제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1940년대 제 할아버지께서 처음 이곳 세도나의 붉은 절벽 아래에 터를 잡으셨을 때만 해도 이런 참혹한 상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당시 이곳은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을 수 있는 천혜의 목초지였습니다. 붉은 절벽이 자연스러운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맑은 계곡물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6개월간 저희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40마리가 넘는 양을 잃었고 부상당한 양들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더욱 컸죠. 보험사에서는 이미 더 이상의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재정적 손실을 넘어 매일 밤 들려오는 양들의 비명소리는 저희 가족의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제 아내 캐서린은 한때 피닉스의 유명 수의사였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번화가의 유명한 동물병원을 뒤로하고 이곳을 선택했죠. 주변 목장의 동물들을 돌보며 느끼는 보람이 도시의 편안함보다 값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깃들어 있었죠. 자신의 목장 동물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 에밀리가 발견한 애리조나 야생동물 보호국의 보고서는 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산불이 흑곰들의 서식지를 교란시켰고 그들의 먹이 사슬이 완전히 흐트러졌다는 내용이었죠. 굶주린 흑곰들은 이제 사람이 사는 곳까지 내려와 먹이를 찾기 시작했고 자연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전기 울타리는 이미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영리한 곰들은 전선을 끊거나 울타리의 빈틈을 찾아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밤마다 교대로 순찰을 도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더군다나 총으로 곰을 쏘는 것은 불법이었죠. 야생동물 보호법상 정당방위가 아닌 한 곰을 해칠 수 없었고 이는 저희 목장주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3대째 이어온 목장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양들과 함께 자란 에밀리에게 이 목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삶 그 자체였죠. 매일 아침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새끼 양들과 뛰어노는 일상이 그 아이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그 평화로운 일상마저 두려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희 집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부터 제 어린 시절, 그리고 에밀리가 태어난 후에 행복했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추억이 이제는 흐릿한 과거로 변해가는 것만 같았죠. 피닉스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습격으로 다친 양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죠. 캐서린이 급하게 적어준 의약품 목록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새 양들의 상처를 치료하느라 잠도 못 잔 아내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죠. 은행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받은 보험사의 최후 통첩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더 이상의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한마디. 이제는 대출도 어려웠습니다. 6개월 동안 40마리의 양을 잃었다는 기록이 저희의 신용을 갉아먹어버렸으니까요. 피닉스 시내의 동물용품 매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사는 약품들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죠. 에밀리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아둔 적금까지 해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3대째 이어온 목장을 정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젯밤 흑곰과 마주쳤을 때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죠. 그때 제가 얼마나 무력했고 비참했는지 진열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의약품 코너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물품을 하나둘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붕대를 집으려는 순간 옆 통로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흑곰 습격에 대한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생각했지만 그들이 언급한 해결책이라는 단어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선반 사이로 보이는 건너편에서는 한 노부부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태블릿에서는 목장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저는 그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개들이 완벽한 팀워크로 거대한 흑곰의 접근을 막아내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개들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적인 충돌 없이도 효과적으로 영역을 지켜내는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해결책과도 달랐죠. 한 마리가 정면에서 견제하는 동안 다른 개들이 측면을 차단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누군가가 그 영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의용 의약품을 살펴보고 있던 아시아계 남성이었죠. 그는 노부부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였고 진돗개에 대한 해박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피닉스 수의학회 참석차 방문한 김민수 교수였죠. 김 교수의 설명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진돗개들의 지능과 전략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크고 강한 개가 아니라 1000년 동안 한반도의 산악지대에서 호랑이와 곰을 상대하며 진화해온 지능적 파수꾼이었다는 것이었죠. 김 교수는 최근 3년간의 연구 결과도 들려주었습니다. 몬태나, 와이오밍, 애리조나 등지의 목장들에서 진행된 시범 사업의 성과였죠. 진돗개를 도입한 목장들의 피해 사례가 평균 80%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흑곰들이 아예 그 지역을 우회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대화가 깊어질수록 제 안에서는 희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태블릿으로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었고 특히 야간 촬영된 영상들은 진돗개들의 능력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었죠. 밤사이 목장을 순찰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 교수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세도나 지역의 목장들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죠. 진돗개의 해외 적응 연구를 위한 현장 조사를 하고 싶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제게는 이 우연한 제안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말 아침, 세도나의 하늘은 유난히도 붉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선연한 빛이 절벽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이 붉은 새벽빛이 좋지 않은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교수의 방문을 기다리는 동안 목장 전체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양들도 평소와는 다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것처럼 떼지어 모여 있었죠. 저는 어젯밤 본 기상예보가 떠올랐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산악지대의 동물들이 평지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마치 운명이 우리를 시험하려는 것만 같았죠. 김 교수의 차량이 목장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아침 열기가 대지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 뒤에는 특별히 제작된 듯한 트레일러가 연결되어 있었죠. 트레일러의 문이 열리자
저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은백색 털을 가진 수컷이었습니다. 우두머리임이 분명해 보이는 그의 당당한 걸음걸이에서는 범상치 않은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날렵한 체격의 암컷이 내렸고 마지막으로 다른 둘보다 체구는 작지만 눈빛이 특별히 날카로운 수컷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교수는 이들을 한 마리씩 소개했습니다. 은백색 수컷은 백호, 날렵한 암컷은 설리, 그리고 마지막 수컷은 강산이라고 했죠. 이들은 특별히 선발된 개체들이었습니다. 백호는 이미 몬테나에서 흑곰 퇴치 경험이 있었고 설리와 강산은 한국의 설악산에서 늑대 무리를 상대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돗개들은 도착하자마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목장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로 이름 지어진 은백색 수컷이 정면의 지형을 살폈고 설리라 불리는 암컷은 날렵한 몸놀림으로 목장의 외곽을 확인했으며 강산이라는 이름의 수컷은 높은 지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양떼가 소란스러워졌고 진돗개들의 귀가 일제히 쫑긋 섰습니다. 백호가 가장 먼저 움직였고 설리와 강산이 즉시 그의 좌우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받은 군인들 같았죠. 김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묵직한 발소리에 제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진돗개들과의 첫 만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절벽 아래에서 거대한 흑곰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마주쳤던 바로 그 녀석이었죠. 상처 입은 양을 노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가장 취약한 지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은백색 진돗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도 곰의 시선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죠. 날렵한 암컷은 이미 측면으로 돌아나가고 있었고 마지막 수컷은 높은 지대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곰이 진돗개들의 냄새를 맡은 것인지 갑자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죠. 곰은 진돗개들을 향해 거대한 앞발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의 대응은 놀라웠습니다. 세 마리는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였고 마치 하나의 존재처럼 조화롭게 곰을 압박해갔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그들의 전략적인 움직임은 큰 효과를 발휘했죠. 15분쯤 지났을까요? 지치고 혼란스러워진 흑곰은 결국 왔던 길을 따라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캐서린은 곧바로 진돗개들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고 에밀리는 조심스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방금 전까지 맹수와 대치하던 진돗개들은 마치 다른 모습인 것처럼 온순하게 에밀리의 손길을 받아들였죠. 진돗개들과의 첫 대면에서 거둔 승리는 달콤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산불 예방 감시원에 긴급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산악지대의 먹이 사슬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흑곰들이 무리를 지어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진돗개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는 평소와 다르게 자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 먼 산을 바라보았고 설리는 양떼 주변을 더욱 촘촘히 순찰했습니다. 강산의 짖는 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죠. 김 교수는 이미 돌아간 후였지만 그가 남긴 진돗개들의 행동 분석 노트가 제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이런 행동은 큰 위험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라고 했죠. 그날 밤 에밀리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보라는 것이었죠. 먼 산자락에서 여러 개의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흑곰들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닌 무리를 지어 움직이고 있었죠. 가뭄으로 인해 먹이를 찾아 평지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더 끔찍했던 것은 그들의 진행 방향이었습니다. 세 갈래로 나뉘어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계획된 것처럼 저희 목장을 완벽하게 포위하는 경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탈이 아닌 생존을 건 절박한 공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캐서린이 긴급하게 수의사 협회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주변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야생동물관리국은 인력 부족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이상 고온이 계속될 것이라 예보했고 흑곰들의 활동 범위는 계속해서 넓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시간이 없었죠. 그때 진돗개들 사이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백호가 갑자기 다른 두 마리를 모아놓고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보였죠. 설리와 강사는 그의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곧 세 마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김 교수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의 기록 중에는 진돗개들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그들은 단순히 영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처럼 말이죠. 에밀리가 창가에서 외쳤습니다. 설리가 양떼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강사는 이미 높은 지대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고 백호는 목장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세 마리의 진돗개가 여러 마리의 흑곰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번에는 흑곰들도 무리를 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저희가 이제까지 마주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험이 될 것이 분명했죠. 날이 저물면서 목장은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달빛에 반사되는 진돗개들의 은빛 털은 마치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이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곧 저희 목장의 운명이 걸린 한판 승부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흑곰들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진돗개들은 이미 각자의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동쪽 절벽 아래에서 갑자기 들려온 양들의 놀란 울음소리. 두 마리의 거대한 흑곰이 이미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절박함이 느껴졌죠. 며칠간의 굶주림이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강산이 가장 먼저 움직였죠. 그의 날카로운 짖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전략적 신호였습니다. 설리가 즉시 양떼를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기 시작했고 백호는 높은 곳에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며 대형을 조정했습니다. 서쪽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세 마리의 흑곰이 더 나타났죠. 이제 저희 목장은 5마리의 거대한 흑곰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캐서린이 에밀리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에밀리는 창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진돗개들에 대한 강한 믿음이 서려 있었죠. 가장 큰 위기는 그때였습니다. 북쪽에서 접근하던 암컷 곰이 새끼 곰을 데리고 나타났을 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굶주린 어미곰의 공격성은 다른 그 어떤 위협보다도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예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호가 갑자기 높은 곳에서 내려와 어미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공격적이지 않았죠. 대신 천천히 마치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설리와 강산도 각자의 위치에서 비슷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흑곰들에게 새로운 이동 경로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돗개들은 처음부터 싸움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들은 목장 주변의 안전한 통로를 통해 흑곰들을 우회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공존을 위한 지혜였죠. 놀랍게도 그들의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미곰이 가장 먼저 진돗개들이 제시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다른 곰들도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진돗개들은 끝까지 그들을 에스코트하듯 지켜보았고 마침내 모든 곰들이 안전하게 목장을 우회해 지나갔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김 교수에게 긴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진돗개들의 가장 놀라운 능력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영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상황 판단을 통해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것이었죠. 그날의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목장을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진돗개들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변화가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떼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고, 야생동물들은 진돗개들이 만든 보이지 않는 경계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백호가 한 마리의 어린 흑곰을 목장 가장자리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듯 보이던 어린 곰은 백호의 인도를 따라 안전하게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갔죠. 설리와 강사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던 에밀리가 이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진돗개들과 함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의 눈빛에서 더 이상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캐서린이 연구 노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의사로서 그녀는 진돗개들의 행동을 전문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보여주는 문제 해결 능력은 그녀의 오랜 경험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이 놀라운 변화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목장 주인들이 호기심에 찾아왔다가 곧 그들도 진돗개를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각 목장의 진돗개들이 서로 교감하며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목장의 진돗개들이 영역 다툼을 할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자연스럽게 협력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각자의 영역은 지키면서도 목장 경계에서 마주치면 함께 순찰을 돌았고 이는 점차 주변 목장들로 확대되어 갔죠. 특히 흑곰들의 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서로의 영역을 보완하며 더 효율적인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협력 덕분에 전체 지역의 피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백호와 설리의 첫 번째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첫걸음을 내딛는 그들을 보며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날 저녁, 에밀리는 수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진돗개들에게서 배운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 목장의 이야기는 더 큰 흐름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국은 이 모델을 세도나 솔루션이라 이름 붙였고 전국의 유사한 문제를 겪는 지역에서 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해가 저물며 세도나의 절벽을 붉게 물들입니다. 진돗개들의 모습은 늘 그대로이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한 목장 지킴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